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오늘 시장은 좀 어떠셨나요, 여러분? 조금 귀찮으시겠지만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릴게요. 최근에 시장이 상당히 좋습니다. 코스피고 코스닥이고 다 좋아요. 그래서 투자자 여러분들도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와중에 지금 현재 집중하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입니다. 제가 최근에 에코프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었고 좀 매수에 들어갔었죠. 그 슈팅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일단 그거에 대해서 말을 안 했어요. 일단은 추세를 좀 지켜보고 있고 홀딩하고 있습니다. 일단 한번 종목을 볼까요? 에코프로 BM이고 에코프로 HN이 아니지. 자, 에코프로를 들어가면 자, 최근에 제가 얼마 전에 매매했다고 최근에 매수를 해서 좀 들어갔습니다. 보시면 여기서 조정할 때 20선에서 들어갔죠. 분봉으로 볼까요? 예, 요렇게 거의 최저점에서 다시 잡았습니다. 요렇게 잡고 지금 슈팅이 나왔는데요. 자, 이러면 얼마까지 갈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결국엔 얼마까지 갈까? 그럼 너 언제 팔 건데? 이게 굉장히 궁금할 겁니다. 사실 여기서 삼중천정을 그리고 올라갈 때만 해도 에코프로가 더 올라간다고? 야, 그게 말이 돼? 너 에코프로 안 좋다며?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저는 말씀드리다시피 에코프로는 하락할 거예요. 하락할 겁니다. 갑자기 막 욕소리가 들리는데요. 어쩔 수 없는 거죠. 예, 어쩔 수 없는 거죠. 상승이 있으면 하락이 있는 건데 그러면 어디까지 상승하고 떨어질 거냐라고 했을 때는 네이버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은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나는 슈팅이 나올 수 있는 그 높은 확률에 한번 베팅을 해보겠다라고 들어갔던 거예요. 그 근거 몇 가지가 있죠. 결국엔 이 파동과 그 다음에 공매도였는데요. 일단 공매도량을 한번 볼까요? 자, 에코프로인데요. 지금 공매도 잔고가 여기 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파란색 산이 공매도가 쌓인 양입니다. 공매도를 얼만큼 많이 했어. 공매도를 하고 공매도를 상환하는데 공매도 하는 것보다 공매도 상환이 얼마나 적어라는 겁니다. 그 이해되시죠? 상환을 적게 하면 공매도가 쌓이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공매도를 계속해서 누적해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주가가 상승 이렇게 20% 넘게 상승했죠. 이 공매도 상환량은 내일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공매도 잔고는 3일 뒤에 나오거든요. 이게 기울어진 운동장 중에 하나인데 어쩔 수 없죠. 일단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불평불만 가지지 말고 3일 뒤에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 분명히 공매도 상환을 했을 건데요. 이거 했을 거예요. 여기서 공매도 이렇게 확 줄어들 거예요. 얼만큼 줄어드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오히려 공매도가 쌓일 수도 있습니다. 쌓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그때 쇼트 커버링을 하면서 공매도 잔고가 줄었겠지만 그거에 또 반발로 공매도를 진행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는 계속 봐야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이번에 나온 슈팅은 분명히 공매도 상환이 일어났을 거다. 공매도 잔고가 어느 정도 남았느냐는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 나온다는 겁니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이 공매도 잔고가 이만큼 쌓여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은 이미 다 털고 나갔어요. 이 파란색이 기관이거든요. 기관은 이미 다 털고 나갔고 외국인이 점점 털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 이거는 실제 주식을 매도하고 있다기보다는 공매도를 하고 있는 거죠. 공매도 왜? 공매도를 왜 하고 있을까요? 그럼 이 종목은 왜 공매도를 하고 있냐? 상승이 과하다고 생각하고 상승을 억제시키고 있는 거죠. 상승을 억제시키고 있는데 지금 주가 상승폭이 크다 보니까 그 억제하는 과정 중에서도 쇼트 커버링이 발생하는 거고 즉 공매도 세력이랑 외국인 투자 세력 그리고 기관 투자자 세력이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 예전에 그 게임 스톱 사태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는 에코프로에 대한 가치보다는 좀 공매도 같은 수급으로 인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저도 그거에 베팅을 하고 들어간 거고 그게 지금 현재는 맞아떨어진 겁니다. 자, 에코프로 BM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제가 오늘 놓친 매매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에코프로가 상승할 때 에코프로 BM이 지지부진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주가의 위치 때문입니다. 여기 최고점을 아직 돌파하지 못했고 그러면 여기 매물대가 쌓여 있다는 거예요. 이 매물대가 쌓여 있기 때문에 상승에 제한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려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물려있는 애들은 결국에는 본전이 오면 나가고 싶어 합니다. 본전 심리죠.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매도가 발생하게 되고 그거는 상승을 제한하는 역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은 에코프로보다 약할 수밖에 없고 제가 에코프로를 들어간 이유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저도 제가 봤을 때 에코프로 BM도 전고점을 돌파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굉장히 높아 보여요. 현재는. 왜냐하면 지금 추세가 나쁘지 않아서 그래요. 현재 추세가 나쁘지 않다. 그게 공매도도 어느 정도 쌓여 있고 역대 최고치의 공매도에 근접했기 때문에 또 숏 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의 시장은 현재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은 무조건 공매도 때문에 움직이는 겁니다. 무조건 공매도 때문이다.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이 미래가 좋아, 전기차야, 폐배터리야, 친환경이야, 이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지금 와서는. 여기서부터 나오던 얘기고, 여기서부터 상승이 시작했을 때부터 나오던 얘기고, 이제 와서 다시 뭐 폐배터리다, 2차 전지다, 그런 모멘텀으로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네이버랑 카카오도 똑같았어요. 플랫폼 기업이다, 플랫폼 기업이다, 고점에서도 플랫폼 기업이다. 지금 하락을 거의 뭐 반토막 넘게 됐죠. 3분의 1 토막이 됐는데, 그때도 지금 플랫폼 기업이다라고 하고 있죠. 똑같아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상승한 다음에 조정을 보였을 때 똑같이 폐배터리다, 2차 전지다 얘기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멘텀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현재는 무조건 수급과 매매 동향으로 움직이는 거다라는 겁니다. 다시 차트로 돌아가 볼까요? 자, 그래서 언제 팔 거냐라고 했을 때는 전 아직입니다. 아직. 아직. 이렇게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빠따를 짧게 잡고 볼 거예요. 빠따를 짧게 잡고 볼 겁니다. 어차피 좀 비중을 높여서 단기간에 들어가는 투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 BM도 한번 볼까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BM 멀리서 보면 되게 웃겨요. 보시면 알겠지만 이때도 막 단기 트레이딩 했었어요. 단기 트레이딩. 야이씨, 이때 사가지고 들고 있었으면 되잖아 라고 했는데 알 수 없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이때 당시에도 꽤 많이 상승한 상태였고, 이때 저점 대비 거의 한 7배 상승했을 때예요. 7배 상승했을 때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 요 박스권을 말씀드렸고, 요 박스권에서 요 페일러 스윙이 발생하다 보니까 전고점을 돌파할 것 같습니다 라고 했다가 요걸 좀 먹었는데, 돌파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적극적인 단기 트레이딩을 한 거죠. 여기서 수익을 좀 봤어요.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수익을 보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은 눈에서 멀어졌습니다. 왜? 이거는 삼중천정이 발생하고 하락할 수 있는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여기죠. 여기죠. 여기 삼중천정이 발생하고 하락할 확률이 높습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삼중천정을 찍을 때까지도 전 들어가지 않았어요. 근데 떨어진 다음에 21선에서 여기서는 지금 공매도 잔고도 쌓였고 현재 코스닥 추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반등할 수 있겠다. 여기서 반등하면 전고점을 뚫어 올릴 거고, 뚫어 올릴 때는 반드시 슈팅을 줄 거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맞아 떨어진 거고, 일단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쉽사리 매도할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매물대를 다 소화해 버렸는데 매도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보는 겁니다. 조금씩 익절하면서 따라갈 거예요. 조금씩 익절하면서. 익절하는 타이밍은 결국엔 5일선의 각도랑 그 공매도 잔고를 계속 봐야겠죠. 공매도 잔고는 매일매일 업데이트해 드릴 테니까 아마 투자하고 계신 분들도 그걸 보시면서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시장은 거의 에코프로로 시작해서 에코프로로 끝나요. 그 외에도 지금 삼성전자를 보시면 알겠지만, 삼성전자도 어느새 신고가예요. 어느새 신고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근하게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스근하게 대장주들이 올라가고 있다. 대장주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게 여기서부터 조정을 크게 보였죠. 지속적으로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추세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조정 추세를 보였는데 결국엔 지금 하락 추세를 끝냈어요. 하락 추세를 끝냈기 때문에 이건 제 코스피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아요. 이렇게 여기서 매물대를 쌓았겠죠. 매물대를 쌓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는 아무리 하락해도 65,000원까지는 조정을 보이고 다시 상승할 수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 나쁜 종목이 아니고 아마 AI 관련해서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 거기 때문에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봐야겠죠. 저는 SK하이닉스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최근에 매매를 하진 않았죠. 제 평단가는 이쯤입니다. 이쯤이에요. 이쯤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도 좀 진득하게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도 어떻게 될지 한번 보시죠. 에코프로 BM 다시 한번 얘를 얘기하면 이걸 보셔야 돼요. 얘들의 지금 매출액에 대한 추이가 있습니다. 기관들이 생각하는 2025년까지 이렇게 폭발적으로 든다고 되어 있죠. 현재보다 거의 3배가 늘 거다. 현재보다 3배가 늘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적정 추정 매출액을 고려했을 때는 적정 주가를 넘어섰어요. 적정 주가를 넘어섰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잘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언제 이게 하락할지 몰라요. 하락하기 시작하면 막 폭락하거나 그러진 않을 건데 점점 떨어질 겁니다. 점점. 네이버처럼 점점 떨어질 거예요. 이렇게. 이거 떨어지는 거야? 상승하나? 떨어지는 거야? 다시 반등하네. 야, 네이버 역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 흘러가는 거를 좀 경계해야 되고, 이때 정말 대놓고 추세가 나왔죠. 대놓고 이렇게 추세가 나왔어요. 이게 다 뭔지 아시죠? 헤드앤숄더가 나왔어요. 헤드앤숄더가 나오고 떨어졌기 때문에 이동평균선, 장기 이동평균선이 꺾이는 각도랑 헤드앤숄더가 나왔을 때 이때가 하락이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조심해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일부터는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과 섹터에 대한 분석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